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계 모형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한 것인데요. 이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고요. 태양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이 태양계 행성들, 위성들 이런 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태양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칠판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9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1, 2, 3번은 태양의 내부를 지칭하는 부분이고, 4, 5, 6번은 외부, 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 8, 9는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이 중심에게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여기에 보면 1500만 K,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로 1500만 도나 되고요. 그리고 기압은 2500 기압 정도 되니까 굉장한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질의 상태가 지금 플라즈마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얼음이라는 고체가 있어요. 그 얼음을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죠. 그리고 액체에 다시 열을 가하면 기체가 돼요. 그런데 그 기체에 다시 열을 가하면 이온과 전자 상태로 분리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내부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고 있어서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있는 그런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모형에서 보듯이 이 중심에,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의 생성은 중심 핵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바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층은 복사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복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죠. 물질과 물질이 맞닿았을 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전도, 그리고 물질이 뜨거워지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대류, 그리고 물질 중간에 물질이 없이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 전자기파 형태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난로를 쬐다거나 모닥불을 쬐다거나 할 때 그 더운 기운이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은 바로 복사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액에서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가 복사층을 따라서 여기까지 열이 전달되면, 여기에 있는 기체가 뜨거워진 기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식으면 내려오는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여기 붉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류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류층 위를 광구라고 부르고 있고요. 광구 위에는 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도 대기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 채층 위로는 다시 코로나라는 진주빛 가스층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바이러스 이름에서 코로나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태양에서 이 넓은 영역, 이런 수백만 킬로미터에 펼쳐져 있는 진주빛 가스층을 코로나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외 태양의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홍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프로미넌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기둥이 올라갔다가 아치 형태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그 홍염이 있고, 그리고 흑점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의 평균 온도는 6000도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2000도 정도 더 낮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기장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2000도 더 낮으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흑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흑점은 계속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플레어라고 하는 이렇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주로 퍼져나가서 태양풍의 형태로 지구에까지도 도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의 진도에서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특히 이 태양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은 바로 요 중심핵, 여기 장소인데 여기는 지금 1500만 K라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소 핵 융합 반응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가 합쳐지면서 헬륨이 되고, 그리고 약간의 질량 결손이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공식을 E는 델타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만든 그런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여러분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델타 M은 질량 결손, 그 작은 양의 질량을 이야기하고, C는 광속을 제곱한 그런 값이 곱해져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이런 일이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태양은 수많은 수소들이 합쳐지면서 헬륨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그림과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좀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막대한 이러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방식을 지상에서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미션, 지구상에 인공태양을 만들어라 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K-스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런 인공태양을 만드는 그런 과학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K-스타 연구진이 1억 도를 20초나 유지를 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1억 도의 온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태양 내부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1500만 도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구에서는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여서 1억 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억 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그릇 역할을 하는 것이 토카막이라고 하는 초전도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앞으로 잘 개발이 되면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한 쾌거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태양 에너지의 순환과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 에너지의 순환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여기에 제시해 놓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태양에서 오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반사가 이루어져요. 30만큼은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가 되니까 나머지 70인데 70 중에 20은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고 나머지 50만큼이
지표에 흡수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자, 100만 원만큼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왔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돼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죠. 그러면 70만 원, 7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대기와 구름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50만 원만 지표에 흡수됐어요. 50만 원만. 그런 상태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 지표에서 방출되는 돈이 153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50만 원 받았는데 153만 원이 방출된다면 지구가 점점 식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53만 원을 방출했는데 147만 원만큼을 대기에서 다시 흡수하고 그리고 나서 103만 원은 이리 돌려줘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153만 원이 나갔는데 103만 원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결국 50만 원만 방출된 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6만 원은 그대로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기에 흡수됐던 것 중에서 147만 원 중에 103만 원을 이리 주면 여러분들 아까 이쪽에서 20만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기와 구름이 2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47만 원 중에 103만 원을 여기로 돌려주고 44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20만 원 아까 받았던 것까지 합쳐가지고 64만 원을 다시 우주로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6만 원과 64만 원을 합쳐서 70만 원만큼 우주로 방출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여기에 50, 20해서 70 들어왔던 게 우주로 다시 70만큼 나가게 되니까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우주로 방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거를 잘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지구의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좀 잘 계산하면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에너지가 열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태양에서 오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열 에너지, 또 하나는 빛 에너지. 그래서 그 빛 에너지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적도지방과 극지방 여기에서 이렇게 열을 흡수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뜨거워진 공기가 차가워진 공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태에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파도도 치게 되고 이 대기의 순환과 함께 또한 그 물의 흐름도 생겨난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리고 또 뜨거워진 수증기도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수증기.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내리거나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눈이 돼서 내리는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이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 20억 분의 1인데 그 20억 분의 1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흡수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표에서 보듯이 들어온 것 중에 30만큼은 반사시키고 50만큼은 지표에 흡수하고 20만큼은 대기와 구름이 흡수해 있다가 그 다음에 결국
방출을 다시 하고 재방출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보내는 것은 70만큼 내보내니까 받은 것도 70, 내보낸 것도 70 이렇게 해서 지구에는 이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자연현상의 대부분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태양 에너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태양 빛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광 발전, 태양 전지이죠. 그리고 이것은 태양의 열을 모아서 뜨겁게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열을 모으는 그런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전환해서 쓰겠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바람이 부는 것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풍력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풍력 발전은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 바람이 불면 이렇게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에 그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발전기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력 발전은 물을 높은 곳에 가두었다가 그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하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것도 터빈을 돌려서 여기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그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듯이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발전기가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그런 아주 대단한 업적인데요. 여기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이 N형 반도체에 남아도는 전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발전기가 필요 없고, 여기는 교류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광합성은 여러분들 태양의 빛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지난 단원에 그 광합성식을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가지고 하나의 포도당과 6개의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그게 화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자동차는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사례를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핵 발전과 풍력 발전, 파력 발전, 이러한 그
발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